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었죠.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한 손혜원 의원에 대한 선고가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검찰은 4년 구형을 했는데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요. 그 보좌관이었던 조모 씨는 징역 1년, 그 다음에 그 손혜원 의원한테 이 목포 부동산을 소개했던 정모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 판사 아무리 마음대로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법정 구속 기준과 맞는 것인지 논란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그 재판장은요 박성규 부장판사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박성규 부장판사가 아니고 다른 판사가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광주지검으로 올해 2월 달에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 재판을 이어받아서 박성규 부장판사가 했습니다. 올해 광주지검으로 원래 이 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재판을 진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원래 그래서 이제 이 혐의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소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요지가 뭐냐면 목포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자료를 미리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로부터도 이 전국에 도시재생 이런 거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쭉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받고서 본인이 그 목포 그 도시재생 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그 자료를 받은 것이 2017년 5월 18일이었고요. 그리고서 산 게 이제 바로 그 다음부터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그래서 목포 도시재생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26필지를 샀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21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은 자, 이거는 자료나 언론, 인터넷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아니 그런데 일부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확정된 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을 당신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확정된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21채의 건물 또는 26필지의 그 도시재생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산 것은 이거는 명백한 투기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재판부도 물론 1심입니다만은 일단 손혜원 전 의원의 패소를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걸 제가 명백하다고 얘기하냐면, 언론이나 또는 일부 인터넷 같은 데 목포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그 기사, 그 계획 같은 거 추진 이런 식으로 많이 뜨죠. 흔히 그런 것들이 뜬 거하고 그것을 확정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검찰 말대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언론에 이러저러한 여기 목포 그 도심 지역을 이런 식으로 재생하려는 그 계획을 목포시가 추진 중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그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재생구역 내에 이러이러한 일이 확정됐다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확정됐으면 또 한 단계 더 뛰거든요. 그런데 2017년 5월 18일에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그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손혜원 전 의원이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것처럼 이거는 다 공개된 자료다라고 하려면 공개된 자료인데 자기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왜 별도의 자료를 받습니까? 공개된 자료인데. 이 자체가 이제 앞뒤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어찌 보면 재판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비밀리에 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비밀리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료는 비밀자료죠. 만약에 본인 주장대로 그게 비밀자료가 아니라면 뭐하러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그 자료를 받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재판거리도 안 되는데 그동안에 손혜원 전 의원은 자기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독설을 퍼붓고, 하긴 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조카 명의로 한 차명 보유, 그 창성장이라고 하는 그 여관이죠. 그 차명 보유 혐의가 드러난다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겠다. 글쎄 뭐 자기 재산을 환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일반 사람들은 관심 없고요. 손혜원 전 의원이 그 직위,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과연 투기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뭐 자기 재산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걸 가지고 뭐 국고에 뭐 환원을 하니 마니 뭐 이런, 이게 바로 논점 흐리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모두 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국회의원직은요 몇 개월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말장난에 불과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투기 좀 했다고 그래서 어느 국민이 손혜원 의원한테 목숨까지 내놓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뭐 본인이 결백하다는 걸 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불필요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뭐 지켜지지도 않을 것일 뿐더러 작년 초에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이미 뭐 국회의원직 뭐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뭐 그때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텐데 그 수사하고 있는 내용 뭐 수사하고 나서 나중에 재판에 넘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야 1심 재판이 나왔는데, 뭐 그때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다 그냥 그 자기 그 뭐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술책에 불과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이게 재판거리도 되지 않는 것이고,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 뭐 이걸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여하튼 투기 의혹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뭐 산가격에 되팔겠다든지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해결을 했으면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만약에 그거를 이제 그 원위치를 시켰다면 그러면 뭐 검찰이 기소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기소유예 정도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끝까지 박박 우겨서 재판까지 가고, 그리고서 지금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제 2심 재판으로 또 넘어가려고 하겠죠. 뭐 그러니까 뭘 믿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에 처음 그 배당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내 재판을 담당하니까 나는 틀림없이 여기서 무죄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올해 2월 달에 재판장이 바뀌면서 뭐 만약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걸 선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뭐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필 규정이고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다. 왜 그러냐면 요새 뭐 법원도 사실은 상식적 판결이 아닌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무죄 나오고 2심에서 유죄 나오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됐죠. 근데 그 무죄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후보자 상호 토론회에서 누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큰 준비 없이 그냥 툭 그걸 부인했다 뭐 하는 정도의 거짓이다. 거짓 증언은 가능하다, 모방하다.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기 어렵다. 이 핵심 얘기가 그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가장 큰 쟁점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입원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 안 하고 그냥 불쑥 나온 얘기라고 하는 그런 그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장 큰 쟁점에 대해서 준비 없이 발언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김영환 후보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거짓이죠. 근데 그런 정도의 거짓은 괜찮다는 결국 메시지를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내놓은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똑같은 판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한 의문이 되는 판결인데, 이런 의문이 드는 판결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에서 유난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손혜원 전 의원 이 1심 선고를 앞두고서도 뭐 제가 이리저리 좀 찾아봤습니다만은 야, 이 판결은 또 과연 어찌 나올까? 어떤 충격을 우리한테 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1심 선고 자체는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뭐 2심 선고가 남았고 그다음에 뭐 3심 선고까지 뭐 3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손혜원 전 의원은 그 김정숙 여사의 고등학교 친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믿는 구석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 재판은 제가 보건대는 상식적으로 불필요한 재판이었다. 근데 이 불필요한 재판이나마 그래도 우리의 상식에 맞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보통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너무나 자신 있게 이걸 무죄를 주장해 왔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의 유죄나 투기 의혹에 대해서 그 이리저리 비판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독설을 퍼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은 죄뿐만 아니고 그 지은 죄 플러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온갖 종류의 모욕, 독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난다면 정말 그 모욕, 그 손혜원 전 의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모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뭐 무고나 뭐 이런저런 혐의 등으로 전 손혜원 전 의원을 고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독설이 심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본인이 자신감 있게 그 했던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약속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재판 결과가 그래도 상식에 부합하게 나왔다 하는 점 알려드리고 뭐 앞으로 2심 뭐 또 3심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어찌 될지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